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79쪽입니다. 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자, 여기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또 원칙과 예외가 있어서 좀 복잡하시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그려보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본 흐름을 잡아가시면 예외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나온 단어들을 꼭 잡으셔야죠. 먼저 큰 목차를 보시면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아까 보셨죠? 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요. 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예외.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4절 도시개발구역 규모, 분할과 결합.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되죠. 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어느 땅이 그냥 논밭이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옛날과는 다른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하게 되냐. 특히 그 중에 대한 작은 5번 조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80조 굵은 1번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1번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에서요.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시댁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댁이 원칙, 개발법 시댁이 원칙, 정비법 시댁만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시댁이 원칙, 농지법 시댁에서 대도시장이 빠지게 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인데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장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은 기속행위라고 해서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어떤 정책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1-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괄호 공동으로 지정한다. X. 충청남도 경기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정하는데 시도지사 중에 시도지사라는 게 17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17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대도시장 1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군데 걸쳐 있으면 둘이 협의해서 당신이 지정하셔 하는 거지 공동지정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곳인데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더 안 됩니다. 1-10번 예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 3, 4, 5가 있는데요. 1, 2, 3, 4는 뻔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따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되겠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다른 장관이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니까 그거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로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위에서 지정한다는 거죠. 4번 전지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5번 국세가 들어간 회사로 법령에 정해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그거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곧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이죠.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을 하는데 이것저것 제끼고 꼭대기예요. 가장 말단이요.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세 들어간 회사 공기업도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국세 들어간 회사로 국세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국세 조금 들어간 정부 출연기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직접 세종 날아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죠. 181조경 지정 요청이 있습니다. 결정 신청과 같은 거고요. 행정청 내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수 구청장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윗사람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지정 제안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바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해당 구역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하게 되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다. 이 민간 중에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로 조합을 만드는데 뭐 서울 땅 주인 2명, 제주도 땅 주인 3명, 강원도 땅 주인 5명 해서 조합 만드는 거 아니죠.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소유자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구역 지정 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조합은 얘기할 수 없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할 수 있다. 말은 길게 돼 있지만 아까 예외적으로 있었던 국세 들어가는 회사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하는 특별한 예외가 있었고 여기에 쓰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는 세종과 제주 사람에게 제한하겠죠. 거기는 시군구가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면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관청 바깥에서 제한을 하는데 여기는 공기업이니까 공적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민간이 제한하려면 이게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어떤 식으로는 권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장난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민간이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제안 들어오면 대답을 해주라고요. 좋습니다. 계획 세웁니다. 안 됩니다. 대답을 해주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안을 받은 국토부 장관 특특 시장구청장은 제안 내용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월 플러스 1월 안에는 대답을 해줘라. 동그라미 4번은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안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익되니까 행정계획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안에서 이미 보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곧 보실 내용으로 그게 개발계획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서울 강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개포동 구룡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SH공사 지방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요. 관청의 가장 말단 강남구청장에게 제안을 했던 거였죠. 강남구청장은 지정할 수가 없죠.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강남구청장이니까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정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고시를 한 거였죠. 제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들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는 겁니다. 개발 계획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개발 사업 하려면 계획 있어요? 없어요? 계획 있어야 되죠. 그냥 불도저 포크레인 5대씩 태엽 감아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원의 호미실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개발 계획이 있는 거죠. 곧 보시겠습니다만 먼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게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30개 항목 A4용지 3쪽씩만 잡아도 90쪽, 5쪽씩 잡으면 150쪽. 이것도 만만치 않은 책자가 되는 거죠.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겠다. 큰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국치대였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들이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계획 30개 항목 100쪽 문서 중에서 이 개발구역 위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을 개발계획 결정권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더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셨었죠. 누구였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는 거고요. 기타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쭉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중에 우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한다. 시행자에 대한 사항이요. 그 다음에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 5번 시행 방식에 대한 사항이요. 기타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 큰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6번부터 11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4번 수용 방식으로 간다. 그럴 때 이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을 정해놔야죠.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13부터 16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뭐 3번에 분할과 결합, 위치를 분할, 결합 하는 데가 붙이는 거니까 위치에 대한 겁니다. 4번 시행자에 관한 사항,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6번부터 11번은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 청사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6번 인구 수용계획, 7번 토지이용계획, 7A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개발 방향, 8번 교통처리계획, 9번 환경보전계획, 10번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 11번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따로 뭐 그 단어들을 외운다기보다도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당장 인구부터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인구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살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가닥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 예로 판교 신도시를 들어보죠. 판교 신도시 인구 9만 명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9만 명은 들어와야 되니까 3인 1가구 잡으면은 집을 3만 채는 지어야 되는 거죠. 3만 채를 짓는데 각 제곱미터당 한 33평 정도로, 뭐 30평 언저리로 생각해보죠. 그래서 각 집마다 평균 100제곱미터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3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300만 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층으로 까는 거 아니잖아요. 20층이 됩니다. 20층이면 아파트의 건축 면적, 그림자 면적만 그러니까 15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니까 콘크리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 공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15%로 잡으면 그것만도 10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거단지가 100만이 필요하죠.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니까 주, 상, 공, 녹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상업지역 150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업지역 판교에다 연탄공장을 넣지는 않잖아요. 이러저러한 디지털을 집어넣겠다. 디지털이요? 아무튼 해서요. 그냥 또한 150만이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한 지금 400만 가까이 된 거죠. 녹지를 어떻게 하고 이러저러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많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녹지를 공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530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30만을 깎자라고 하는 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또랑 하나 건너서 분당이 있고요. 저 서울 쪽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판교에서 분당으로, 판교에서 서울과 다른 시로 이어지는 그건 고속도로 2개를 내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전철도 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크게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니까 환경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판교 신도시에 그냥 충분히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보시죠. 6번 인구 수용 계획, 사람은 얼마를 집어넣는다. 7번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주, 상, 공, 녹, 그다음에 시설 부지 배분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뭐 7의 2번은 수용 방식 대 얘기고요. 8번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9번 환경은 어떻게 하고 10번 이러저러한 시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이 초점인 거죠. 그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시설로 뭐 판교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분당에 차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또 뭐 이제 그다음 큰 규모의 뭐 재생병원이라고 종합병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뭐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이요. 그걸 이용하면 되지. 여기다 또 따로 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1번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계속 가시죠. 12번 재원 조달 계획. 근데 13부터 16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그 밖에 다른 데와 이어지는 무슨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 그림이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14번 그러니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이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린다고요. 판교에서 토지 목록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걸 꼭 한 세트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마련이 됐는데 이거 조사하는데 2년 가까운 시간 나머지를 다 멈춤 그대로 기다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 차들 보면은 뒤에 뭐 초보 운전 뭐 예전에는 그래 밥 해놓고 나왔다 아니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중에 어떤 애인지 침 이렇게 이제 한쪽 다리 떨면서 그런 그림으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등이 있는데 요즘 차 뒤에 있는 것 그림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곰이 쓰러지면서요 친구야 안 되겠다 먼저 가라 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좁으니까 먼저들 알아서들 가시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친구야 안 되겠다 먼저 가라 그 얘기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가고 나는 나중에 붙일게 지금 뭐 이런 거입니다. 뭐 그림들 뭐 상황들 떠오르시는 거죠. 뭐 15번 16번 15번 그러니까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이나 그러니까 16번 순환 개발 등에 대한 사항들은 일단 큰 가닥 잡고 나중에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개발계획 수립 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괄호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 용용용 입지기계정이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족보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특별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기본계획,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그 흐름들을 아시면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330만 이상, 또 다음에요.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으로요. 어디 뭐 그 수원으로 보면은 경기도 수원에요. 호매실 지구, 정자 지구, 그런 것들은 30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특히 일하고 직장까지가 다 마련이 돼야죠. 그래야 잠만 자고 서울로 하는 그런 배드타운이라고 하나요? 침대도시 그런 성격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굵은 3번이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기준.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다시 그 세 장 앞으로 가서 이쪽 목차를 잠깐 보고 오시죠. 세 장 앞에 179쪽이요. 항상 복잡한 내용 갈수록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큰 틀을 잡고 가시자고요.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1절이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인 거죠. 그건 앞에서 아시는 거고 지금 2절 개발계획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결정 절차와 그 예외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4절에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있죠. 다음에 5절에 지정 효과, 6절에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 가운데 중요한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는 중에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앞에 보셨고,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개발계획의 내용과 기준을 보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다시 오겠습니다. 183쪽이요.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볼펜을 바꿀 때요. 볼펜 바꿀 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볼펜 주인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민법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힘 있다고 거기서 이상한 볼까 잘 안 나올 것 같은 찌글찌글한 볼펜 하나 주고 너 그 좋은 만년필 이리 내놔. 그렇게 바꾸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강도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있어야 바꾸는 겁니다. 둘 간의 교환은 그냥 둘이 알아서 하는 거겠고, 교실 전체에서 우리 볼펜 교환 행사를 갖자. 뭐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학원, 그 같이 하시는 그 학원의 강의실일 수도 있고, 어느 도서관에 보시면, 도서관에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리저리에서 한 10분들 같이 이렇게 뭐 서로 얼굴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펜 교환 행사를 갖자고요. 근데 볼펜 교환 행사를 갖자. 근데 어느 사람이 내비 누워 나는 안 바꿔. 그러면 그 사람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무슨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요. 공법에서는 바꾸자고요. 공법에서는 강제로라도 바꾸자.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바꾸자. 나머지 9사람 싫어하는데 바꾸줘요? 안 되는 거죠. 다수가 바꾸자 했을 때 한두 사람도 참여하라고요. 공법이니까 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볼펜 교환도 그런데요. 땅 교환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땅 교환도 땅 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걸 누가 도장을 받냐면 굵은 3번 동그라미를 발사하는 지정권자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의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환지 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에다 환지하겠다,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수의 동의가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 중요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언급이 될 거니까 따로 빼서 그리죠.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할 때는 이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나중에 조합을 만들려면 다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요. 그 뜻이 뭔지를 보도록 보시죠. 어느 구역에, 대상 구역에,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그러니까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는 얼마고요? 60명이죠. 10,000제곱미터 10명이니까 면적으로 10만 제곱미터에 1,000제곱미터 10명이 10,000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거죠.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선 면적 3분의 2, 그래서 그 3분의 2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만 해도 10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10명 받아봤자 9천. 여기 한 표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고요? 큰 땅 가진 사람들이 땅거리는 게 면적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큰 땅 가진 사람만요? 당신들만 땅 주인이요? 나도 땅 주인이요. 이 사람도 땅 주인이잖아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필요해요? 3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 똑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고요.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뒤로 그러니까 개발법 이 뒤에서나 아니면 도시정비법에서 면적 얼마, 총수 얼마,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에 집합권에서 의결권 얼마,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몇 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뜻을 골고루 반영해서 다수의 동의에 기초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2번 나옵니다. 환지방 그 그리며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합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84조 와서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면 유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환지하려면 땅을 강제로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업을 누가 들어가서 할 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청에서 가서 해야 되겠다고요. 관청에서 가서 환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반대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뜻은 그러니까 뭐 반대하시는 건 알더라도 여기는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반드시 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환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대지주 뜻도 존중하자, 소지주 뜻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요.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할 거고 총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인 거죠. 면적은 개똥이 아저씨 토지 등기부 있잖아요. 토지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제곱미터 도장 찍으시면 만제곱미터이고 개똥이 아저씨 한 명이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죠. 동그라미 2번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으로 작은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당연합니다. 판교신 토지 만드는데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작은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대표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이 있습니다. 2번은 아무튼 역사가 아무튼 뭐 그 생생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아주 이것 갖고 아무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그 괄호 넘어가세요. 괄호요. 예전에 어디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예정 이 규정이 2번 규정이 없었을 때요. 26제곱미터요. 그러니까 뭐 그 미터법에 어긋납니다만 8평짜리 땅입니다. 소유자면 아파트가 나온다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민법을 좀 파신 거죠. 소유에는 단독 소유고 노이고 공동 소유도 있다네. 공동 소유도 소유의 한 형태이죠. 공동 소유에는 합유, 공유, 총유가 있다네. 공유도 공동 소유, 소유의 한 형태죠. 공유자도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 있다네.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8평짜리 땅에 몇 명이 공유가 들어갔냐면 480명이 공유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480분의 1 리는 없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1200분의 1, 뭐 2000분의 1 이렇게 공유자로 들어갔습니다. 8평짜리 땅에 그 사람들이 5m 거기에 다 들어가요. 설 수 있어요. 발도 못 집어넣죠. 발톱 깎아서 하나 던져놓고 나도 토지 소유자, 나도 아파트. 그러면 시행자가 8평짜리 땅에다가 뭐 포함해서 아파트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아파트를 480채를 줄 수가 있냐고요. 사업을 포기했죠. 그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요. 땅 하나를 480명, 뭐 500명 공유하고 있어도 한 표.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한 채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단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각각 한 표인 거죠. 아파트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일 후에 공람공고를 즉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까지 다 났는데 그 다음에 쪼갠 사람들 나도 아파트 안 준다고요. 4번과 5번은 그
그 셋째 줄, 다섯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괄호가 먼저 초점입니다. 4번에 마지막 넷째 줄 괄호. 관청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내 거 빼. 그러면 그 사람 건 빼줘야죠. 5번요. 다섯째 줄. 관청에 서류가 접수된 후에 변경되면 서류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동의해서 관청에 서류가 들어와서 한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개똥이가 소똥이한테 팔았습니다. 소똥이가요. 시장, 내 도장 새로 받아가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갔으면 끝난 거죠. 마감 쳤다고요. 마감 쳤으면 끝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써놓은 게 4번과 5번 문장인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뭐 동그라미 3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위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와 관련된 그런 지금 규정들이죠. 3분의 2, 2분의 1 등이요. 수용 때는 뭐 동의 없이 그냥 정해서 뺏는 거니까요. 자, 그러는데 일단은 개인 쪽에서 3분의 2분의 1이라도 채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쪽에 채웠는데 그게 전체가 됐으면 국가지방은 당연히 공익사업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두 번째 칸이요. 개인 쪽에서 먼저 3분의 2, 2분의 1은 채우라고요. 그건 채웠는데 전체의 3분의 2, 2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지방에게 와서 동의를 받으라고요. 세 번째요. 개인 쪽에서 동의를 받으라고요. 근데 개인 쪽에서 3분의 2분의 1도 안 나와요. 무언, 환지, 뭘 바꾸어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데 뭐 국가지방에서 도장 찍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흐름들입니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환지 때는 환지하려면 3분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이요. 30가지 항목이 있다. 330만 이상이면 제대로 이것저것 다 골고루 갖춰야 된다. 환지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3번 절차입니다. 절차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은 1번 그 표에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법으로 족보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비슷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법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뭔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뭐 법조문에서는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만 당연히 기초조사는 할 거고요. 아무튼 법조문에서는 조사할 수 있다. 다음에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고, 또 필요하면이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관청과 협의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이 과정이 몇 년 걸리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2년, 3년으로 잡고 있기도 하지만 개발법에서는 이 과정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두고두고 이쁜 사람이 푸근한 생활의 거주지가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만약에 수용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제곱미터당 10,000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수용으로 간다. 그리고 수용인데 돈만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때 가격이 아니라 이때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때는 논두렁 밭두렁이지만 신도시 땅이 됐다고 하면은 땅이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아무튼 16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0원짜리 땅 사면 16만 원이 떨어진다네. 난리가 아니게 되겠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 10,0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그 10,0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이 환지 때 새 땅 하나를 큰 땅을 받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50개로 쪼개놓고 이름 다 달리하면 새 땅 이것보다는 작은 토막이겠지만 50개를 받아갈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동네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난리가 아니게 된다고요.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2002년까지 이것만 있었어요. 원칙 규정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투기꾼들 설치고 난리가 아니어서 도대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법을 바꾼 겁니다. 법 조문을 바꾼 게 아니라 80년 가까이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을 끌어왔던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없애버리고 개발법이라고 하는 새 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거의 90% 가까이 옛날 법이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법이라고 새로 바꾼 겁니다.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원칙대로만 가면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뭐만 하고요.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만 먼저 하고 꼼짝도 하지만 투기꾼들 꼼짝도 하지만 오늘 날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설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을 그러면 계획도 막 기습으로 발표를 해요. 계획을 날림으로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은 천천히 신중하게 잘 세우라고요. 계획은 천천히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되잖아요. 구역 발표는 이미 앞에서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은 신중히 세우고 투기권 설치는 걸 막고 하는 이런 기습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발법의 앞부분에서는 계속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된다가 원칙, 투기권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고 계획은 천천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선요, 굵은 1번 그 절차요. 이 절차입니다. 1-1번 시행자가 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제한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토지건축물, 공작물, 주거생활시설 주택수요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번 공람공청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해서 두 가지 중에 무슨 선택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국어가 엉망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변경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크든 작든 주민의견 청취, 공람은 반드시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하라고요. 그게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공람 절차라고 하면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신문에 광고를 내죠. 그 사람들이 열람 서류를 봅니다. 라면 박스에다가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에 라면 박스에서 좋은 얘기는 검토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반영했다 안 했다 의견된 사람한테는 다 통보를 해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제일 아래 표요. 공청회. 공법에 딱 4번이죠.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농지법, 농지용계획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법의 공람후 공청회. 이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쪽이 아닌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람을 하는 거고요. 보너스 공청회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번.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1-4번. 제목이요.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그러니까 보내서 아랫사람에게 보내서 관계된 사람에게 보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제목이면 됐습니다. 1-5번 변경. 개발계획은 7번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권자 국시대가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도 당연히 국시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5번 2번 나온 이유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아니면 시장구청장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기가 바꾸거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데
시행자도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거죠. 어느 건설회사가 관청에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거 좀 바꿔주시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이제 절차가 있고 굵은 2번 환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 공람 공고일입니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A가요.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자, B도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A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공법도 애정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 공부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책도 가끔은 보고 그러니까 가끔요. 공부가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낌새가 좀 이상해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로 50개로 쪼개 놨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을 그러니까 달리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다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개발 사업을 한다네, 환지 방식 한다네. 그러면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몇 개를 받아요? 각각 이름 다른 사람들이니까 50개를 받는 거죠. 왜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면 꿈에 나타난 그 몇 대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해석을 잘 들었으니까. A가 이걸 하고 있는데 B는 탱탱 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가 보겠다고 등록은 해놓고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동영상도 열심히 안 보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모의고사도 안 보고 그러고 있는 B가 있습니다. A가 뭐 땅 쪼갠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뭘 쪼개, 그냥 수박이나 쪼개,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으면 나중에 B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받는다고 치면 몇 개를 받는 거, 땅이나 아파트를 받으면 몇 개를 받는 거예요? 한 개를 받는 거죠. 놀고 있었으니까요. 공법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뭐 나중에 사업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부랴부랴 나도 그러면 50개 쪼갤 테니까 나도 50개 줘요? 안 주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도 50개로 쪼갤 테니까 아파트 50개 줘요? 안 주죠. 놀고 있던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구분은 해야 되잖아요. 언제요? 신문 발표가 난 때요. 신문 발표 난 때가 마감 친 거죠. 마감 친 겁니다. 신문 발표가 났으면 이제 그러니까 마감 친 거죠. 그 날짜 뒤에 쪼개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못 쪼개가는 겁니다. 그 전에 쪼갰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뭐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요 조상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타난 얘기를 잘 들었거나 한 분이죠. 마감 치는 겁니다. 발표 난 날이요. 그러니까 신문 발표 그러니까 공개된 때가 마감 친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동그라미 1번. 이 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이나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최초 공개 시점이 마감일이 되는 거죠. 뭐 작은 점, 두 번째 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유규정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기준일과 지정사유 등을 관보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것저것 장난해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다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돈 줘서 내보내거나 환지를 안 주거나 저 귀택인 땅으로 주거나 아니면 건축물은 보상한다. 돈 줘서 내보낸다는 거죠. 1번 한 필지 토지를 이 날짜 뒤로 여러 필지로 분할 쪽수 증가. 2번 그러니까 이 날짜 뒤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쪽수 증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종류의 용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 한 명이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구분 소유자 여러 명 각각 한 표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또 건축법까지 보시고 오셔야 돼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3번 들으실 때까지는 그냥 어려워요. 모잠비크 말 쉬워요? 어렵습니다. 세렝게티 평원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 말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의 어느 산골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말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그런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듣고 하다 보시면 그러니까 말이 좀씩 익숙해지시는 거죠. 공법은 3번까지는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고 3번 지나고 나셔야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작은 3번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따로
주택 등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그러니까 4번 낮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안 준다. 돈 줘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공개된 날이 기준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계속 내용들 이어지는데요. 지금 3번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죠. 지금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원칙, 예외,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잠깐 쉬고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